안녕하세요. 평생을 가정의학과 의사로 살아온 박준호입니다. 오늘도 혈당 걱정으로 식사 시간이 불안하셨나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매 식사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대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91세의 나이에도 저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의 비결을 물어보십니다. 특별한 약물,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맛없는 식단. 제 답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전통 한식 중에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당뇨가 있으니 맛있는 음식은 이제 그만이라며 좋아하던 음식을 포기하고 식사 시간이 즐거움이 아닌 걱정거리가 됩니다. 때로는 다음 날 아침 혈당 수치가 어떨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80살의 김용수 할아버지셨는데 진단 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못 먹는 건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당뇨 환자들이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혈당 걱정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해서 소외감을 느끼신 적은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로 수십 년을 보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맛있게 식사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 전통 한식 중에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음식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식생활과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어보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가 평생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당뇨 환자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5가지 최고의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닭고기입니다. 특히 삼계탕은 풍부한 단백질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달리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이상적인 영양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선생님 조언대로 일주일에 2번 삼계탕을 먹기 시작했어요. 물론 찹쌀은 조금만 넣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체력도 좋아지고 근육도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삼계탕을 드실 때는 찹쌀 양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닭가슴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도 추천합니다. 닭고기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닭가슴살 데리야끼, 닭가슴살 샐러드, 닭가슴살 스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닭 껍질은 제거하고 드시면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등은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베타글루칸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 효과도 뛰어납니다. 8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된장국에 버섯을 넣어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약 8주 정도 지나니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주치의도 놀라워했답니다. 이제는 버섯이 빠진 식단은 상상할 수 없어요. 버섯은 된장찌개, 볶음, 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버섯을 말려두었다가 물에 불려 사용하면 영양소가 더욱 농축되어 효과가 좋습니다. 버섯 불고기, 버섯전, 버섯 탕수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깻잎, 시금치, 케일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 시작 시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80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 말씀대로 매 식사 때 밥 먹기 전에 녹색 채소를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시금치, 깻잎, 상추 등을 먼저 먹고 밥을 먹으니 식후 혈당이 확실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 채소 없이는 식사를 못하겠어요. 덕분에 당뇨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답니다. 깻잎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생으로 섭취하거나 살짝 데쳐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깻잎은 쌈으로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밥의 양을 줄일 수 있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나물, 깻잎 장아찌, 케일 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서는 항상 식사 전에 쌈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식습관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의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식품은 콩류입니다. 녹두, 강낭콩, 병아리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 혈당 안정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도 이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85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매일 두부나 청국장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한 달쯤 지나니 오히려 입맛이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콩나물국, 두부조림, 청국장이 가장 맛있게 느껴져요. 덕분에 혈당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두부, 된장국, 콩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가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 스테이크, 콩비지찌개, 콩국수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효식품으로 현대 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조개류입니다. 홍합, 바지락, 굴 등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연과 철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79세 최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조개탕이나 홍합찜을 먹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맛있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게다가 혈당도 안정되고 피로감도 줄었어요. 요즘은 손주들도 함께 먹자고 할 정도로 맛있게 요리한답니다. 홍합은 염증 완화 효과가 있고
바지락은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조개류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해 당뇨 환자의 식단에 이상적입니다. 조개탕, 해물찜, 된장찌개에 넣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개류에 함유된 타우린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어느 해안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을의 노인들은 대부분 당뇨 발병률이 낮았고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신선한 조개류를 섭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당뇨 환자들에게 조개류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식품을 활용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으면 혈당 급상승을 예방하고 소화도 잘 되며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었고 6개월 만에 체중 5kg 감량과 함께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 환자들 중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셋째, 정제된 곡물보다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백미와 현미를 7:3, 5:37 비율로 점진적으로 조절하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하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세요. 식사 간격이 너무 길면 다음 식사에서 과식하게 되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필요하다면 오전과 오후에 건강한 간식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삶은 달걀, 견과류, 두부 한 조각 등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7세 김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 식습관을 실천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무엇보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친구들도 제가 요리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답니다. 당뇨 환자는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건 정말 큰 오해였어요.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한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 중 이런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약물 의존도가 낮아지고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권하는 일주일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현미밥 반 공기와 두부 된장국, 깻잎쌈, 고등어 구이로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통밀빵 반 조각, 저녁에는 버섯 영양밥과 콩나물국, 시금치 나물을 즐깁니다. 화요일 아침은 귀리죽과 삶은 달걀, 김치를 먹고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청국장, 버섯볶음, 깻잎쌈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바지락 칼국수와 상추쌈을 즐깁니다. 수요일 아침은 통밀 샌드위치와 무가당 요구르트를 먹고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된장찌개, 두부조림, 시금치 나물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삼계탕과 깻잎쌈을 즐깁니다. 목요일 아침은 현미죽과 김치, 견과류를 먹고 점심에는 콩국수와 오이 무침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생선구이, 버섯볶음, 시금치, 나물을 즐깁니다. 금요일 아침은 두부 스크램블과 통밀빵 반 조각, 무가당 요구르트를 먹고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된장찌개, 버섯볶음, 깻잎쌈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해물찜과 상추쌈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식사를 즐겨도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현미밥 반 공기와 된장국 김치를 먹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통밀빵 반 조각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버섯 영양밥과 두부조림, 시금치, 나물을 즐깁니다. 일요일 아침은 귀리죽과 삶은 달걀, 김치를 먹고 점심에는 콩나물국과 생선구이, 깻잎쌈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청국장, 버섯볶음, 상추쌈을 즐깁니다. 간식으로는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무가당 요구르트, 두부 한 조각, 사과 반 개 등을 추천합니다. 이런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이 식단을 3개월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먹어서 정말 혈당이 조절될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5%로 낮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무엇보다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세요. 91세인 저도 여전히 이 식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과 나물, 점심에는 닭가슴살 요리,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즐깁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볼 때였습니다. 특히 적절한 식이 관리만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합병증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도 이렇게 건강 정보를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적절한 식단 관리만으로도 80대, 90대에도 건강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식품을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족들과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 10년간 약물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권한 식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물 없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 선생님,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요. 음식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한 식습관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식습관 개선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생기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88세 최영자 할머니는 식습관 개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체력이 생겼어요. 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식습관 개선으로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결국 건강한 식습관이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는 것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9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이제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혈당 걱정에 음식을 즐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당뇨가 있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그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환자를 위한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당뇨가 있어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박준호 박사가 항상 응원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건강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아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식습관 덕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한 끼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식사 시간을 위해 박준호 박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